대한남하의 진정한 첫차, 한국 육군의 군용차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기름 먹는 하마인 한국 육군의 군용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아주 먼 옛날부터 기동력은 전쟁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중요했고 잘 걷는 군대가 강하다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걷는 것보다 말이 빠르고 말보단 기차가 더 빠르지만 철로를 따라서만 달릴 수 있는 기차와 다른 자동차의 등장으로 상황은 180도 변합니다. 1차 대전부터 전장으로 병력과 물자를 실어 나른 자동차는 밥차, 구급차, 정찰차 등 다양한 역할을 맡으면서 군대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로 거듭났는데요. 군대에서 쓰는 차, 즉 군용차는 원래 민수자동차를 가져다 썼지만 민수자동차는 지옥과도 같은 전장에서 버티지 못했고 이에 오직 군대에서 쓰기 위한 군수자동차가 나왔죠. 한국에서는 이런 군수 자동차를 표준 차량으로 분류하고 있고 여기에 군대차 하면 떠오르는 군토나 두돈반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표준 차량은 오직 군용 기준에 맞추다 보니 튼튼한 만큼 성능이나 연비가 떨어지는데 두돈반의 연비는 리터당 2.62km로 민수 자동차에 비해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까지 차이 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표준 차량이 기름 먹는 하마라는 걸 알아서 민수 자동차를 도입해 세금을 아끼는데요. 이런 민수 자동차들은 제외하고 표준 차량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일본, 미국의 군용차를 받아 쓰다가 1975년에 신진 지프 자동차에서 최초의 국산 자동차 K100을 만들었고 기아에서 기아 복사 기반 K300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둘 다 내구성이 개복치 같아서 군용으로 쓰긴 영 좋지 않았고 결국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퇴역했는데요. K100의 뒤를 이은 모델은 미군의 윌리스 MB 민수 모델을 기반으로 아시아 자동차에서 만든 사륜구동차 K111이죠. 흔히 지프차라고 불리는 이 모델은 험지 돌파력만큼은 후속작보다 뛰어날 정도로 잘 만들어진 덕에 민수 모델인 아시아 록스타도 나왔습니다. 다만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험한 곳에서 최대한 오래 굴리다 보니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경운기보다 상태가 안 좋았고 특히 브레이크 부품은 재생할 수조차 없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갖다 버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노인학대를 즐기는 육군이어도 폐품을 계속 쓸 순 없었는지 1995년에 기아에서 내놓은 후속작 K131 즉 군토나로 대체했는데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한 군토나는 두돈반과 함께 군대 하면 떠오르는 차로 거듭났죠. 민수 모델인 레토나가 유명해서 제식명보다 레토나로 불려왔지만 군토나와 레토나는 엔진부터 다릅니다. 다만 생긴 건 거기서 거기라 영화나 드라마 촬영에 군토나가 필요하면 그냥 레토나를 군토나처럼 칠하면 그만입니다. 군토나는 군용차답지 않게 에어컨이 있긴 하지만 군생활 내내 작동하는 걸 보진 못했는데요. 거기에 카 오디오는 품질이 저 어디 고물상에서 주워온 수준이라 그냥 핸드폰으로 트는 게 속 편할 지경이죠. 그래도 엔진은 멀쩡해서 일단 시동이 걸리면 시속 144km까지 밟을 수 있으며 영창 드리프트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분노의 질주를 찍었다간 다같이 하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군토나는 육군의 마음에 쏙 들었고 토우차, 정찰차, 구급차 등 다양한 모델이 개발될 예정이었지만 한국형 험비 개발로 노선을 틀었는데요. 그리고 K300의 뒤를 이은 모델은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굴린 카이저 지프를 국산화해서 1981년부터 아시아 자동차에서 생산한 K311 즉 4호돈이죠. 포차, 다찌, 탑차, 쿼터 등 다양한 별명으로 불리는 4호돈은 구급차, 정비차, 통신차, 암호차, 화생방 정찰차, 생물학 정찰차 등 두돈반 다음 가는 육군의 발입니다. 이런 4호돈은 차 안에 배터리가 있어서 쇼트라도 나면 불꽃놀이를 볼 수 있고 이런 배터리 위에 상남자답게 무전기를 얹기도 하지만 잘 붙들지 않으면 귀신 들린 것처럼 들썩입니다. 군용차 아니랄까봐 4호돈의 서스펜션은 방방에 들어간 스프링이라도 쓴 건지 뒤에 실은 병력과 물자가 춤추고 핸들 왼쪽에 있는 키에 무릎을 찍는 추억도 쌓을 수 있는데요. 한국형 험비 개발이 늦어지면서 방방 뛰는 4호돈의 역할이 더 늘어났고 2012년에 단종된 군토나도 수명을 연장하는 수밖에 없었죠. 육군이 수명이 아슬아슬한 군토나와 4호돈으로 버티는 사이 1990년대 후반부터 연구해온 소형 전술 차량 즉 소전차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2009년 아덱스에 한국형 험비로 공개된 소전차는 2013년 3월 6일 광주에서 시험 주행을 무사히 마치고 2017년
2017년부터 K151이란 제식명으로 배치되기 시작했죠. 2017년 4월 5일 소전차가 도로주행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지만 군토나보다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올라간 덕에 탑승자 전원이 안전했습니다. 소전차는 그동안 꿈도 꿀 수 없었던 에어컨이 들어갔고 K351 즉 장축형 소전차로 4호돈까지 대체해 앞으로 9,000대 정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프차와 4호돈이 속속 도입되자 육군은 60트럭도 교체하기로 정했는데요. 이에 아시아자동차는 AM 제너럴과 협력해 1950년부터 만들어온 유서 깊은 M35 트럭을 기반으로 1978년에 K511 즉 두돈반을 내놨죠. 두돈반은 국산화에 아주 공들인 모델로 국산 민수 자동차와 많은 걸 공유하고 도입가는 3천만 원대로 아시아자동차와 기아에서 생산했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19,000여 대나 배치된 두돈반은 명실상부한 육군의 발로 두돈반을 전부 동원하면 38만여 명의 완전 무장 병력을 한 번에 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돈반도 21세기 들어 수명이 아슬아슬하자 표준 차량 개선 사업으로 업그레이드했고 도입가가 9,267만 원으로 훌쩍 뛰었는데요. 이런 두돈반은 두껍고 무거운 강판으로 만들어서 상용차와 부딪혀도 멀쩡하고 K200 장갑차와 부딪혀도 멀쩡한 금강불개죠. 물론 K200의 알루미늄 합금 장갑은 충격에 약하지만 그래도 튼튼한 거 하나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너무 튼튼한 나머지 사고라도 나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탑승자가 그 충격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두돈반은 사고 나면 유리창과 운전병만 갈아 끼우면 된다는 농담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데요. 이렇게 튼튼한 두돈반에 대해 운전병 아니면 잘 모르는 건 바로 키가 없다는 점으로 핸들 아래 스위치를 돌리고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걸리죠. 다만 두돈반이 업그레이드를 마치면서 키가 달리게 됐지만 스위치를 누르며 키를 빼야 한다는 점은 여전합니다. 육군은 60트럭과 더불어 5톤 트럭도 대체하길 원했고 이에 기아는 천조국의 5톤 트럭을 참고해 K711 즉 5돈을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생산된 5돈은 생긴 건 두돈반과 뭐가 다른가 싶지만 천조국의 기상을 이어받아 보닛부터 한 손으로 들기 어려울 정도로 큰데요. 하지만 만성적인 부품 손실에 시달린 5돈은 민수자동차에서 부품을 뜯어 연명하는 군용차계의 좀비나 다름없죠. 이렇게 된 이유는 2003년에 구형 5돈 생산을 멈추더니 개량형 5돈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으로 구형 5돈과 개량형 5돈은 엔진이 달라서 부품이 호환되지 않습니다. 마치 볼트 액션 기관총인 K3를 보는 것 같은 5돈은 스위치 아래에 있는 레버를 돌려서 시동을 켜고 매연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냄새가 일품입니다. 70년대 설계를 21세기까지 우려먹은 끝에 한계가 와서 두돈반과 5돈 모두 교체하려 했지만 두돈반과 5돈을 계속 되살리는 데 성공해서 그런지 사업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했는데요. 하지만 연구를 멈추지 않은 덕에 드디어 2019년 9월 기아와 한화 디펜스가 중형 표준 차량 개발을 두고 경쟁할 수 있었죠. 그 결과 기아가 개발을 따냈지만 육군은 일반형과 방탄형을 하나로 합치길 원했고 기아는 머리를 쥐어 짜내며 다시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5년에 걸친 개발 끝에 2024년 5월 중형 표준 차량을 군에서 쓸 수 있다고 평가받아 두돈반과 5돈을 전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중형 표준 차량은 크게 2.5톤 후속차와 5톤 후속차로 나뉘고 6-6 방탄 모델도 소개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든든한 육군의 발이 되어줄 예정인데요. 하루빨리 중형 표준 차량이 쉰내 풀풀 나는 두돈반과 5돈을 밀어내서 박물관에서나 보길 바랍니다. 5돈으로 못 나르는 무거운 화물을 실으려고 육군은 1985년 10월 9일 미국으로부터 10톤 맥트럭을 K811이란 제식명으로 도입했지만 1998년까지 소량이 그쳤고 2001년부터 국산 K911 즉 카고로 대체됐습니다. 현대 슈퍼트럭과 캡을 공유하는 카고는 표준 차량 중 가장 크고 아름다운 녀석으로 그 덩치만큼 힘이 좋은데요. 크레인으로 무거운 화물을 옮기고 전차를 싣고 달리는 등 5돈조차 할 수 없는 일을 거뜬히 해내죠. 카고는 그 외에도 레이더, 미사일 재장전 체계 등 포방부 화력의 한 축을 담당하지만 관련 보직이 아니면 영상으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카고는 2001년부터 생산된 만큼 고작 23년밖에 되지 않아서 아주 오래도록 쓸 예정입니다. 몇 년이고 닦고 기름칠하고 조이면 되는 한국 육군의 군용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